담당자님께서 뻥튀기 담당자. 제가 잘못하면 제가 뻥튀기입니다 지금. 네. 강의하시기 전에 저는 오늘이 차가 많이 느끼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원장님 오시니까 참 힘드시겠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울에서 오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강의하러 오신 원장님 크게 박수합니다. 얼굴이 조금 처음 뵙는 분이시죠? 네. 네. 새로 오셨고. 아, 그래요. 전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몸이 네. 아파서 못 씁니다. 네, 그래요. 네. 정동환 선생님은 정권 쭉 보셨나요? 네, 잠깐 쭉 봤습니다. 보셨습니다. 디스크 수술로 지금 병원에 네. 지금 그렇습니다. 새로 두 분.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또 새로 오셨으니까 신입생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어떤 신입생이 된다는 거는 참 새로운 경험이죠. 그렇죠? 초등학교 때 신입생이 되고요. 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생, 그러다가 사회에 들어가면 사회초년생이 되고,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신입생이라는 소리가 잘 안 들리죠? 그런데 다시 신입생이 되셨어요. 축하합니다. 네. 그럼 저기 별명은 어떻게, 닉네임 정하셨어요? 네. 어떤 천은 길입니다. 천은 김님. 천은은 어디서 따온 거예요? 하늘 천자 구름 문자인데요. 하늘 천자에다가 구름 구름 문자. 야, 멋지네요. 천은. 예, 좋습니다. 저는 그 흰구름 이제 한의원을 제가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심장개발원을 같이 이렇게 우리 한의사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흰구름이 대곤이에요. 선생님 천운이시네요. 뭔가 좀 매치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되시죠? 네, 아직 윤호. 네. 실명이시죠? 네. 아직 닉네임은 정하지는 않으셨고요. 네. 네. 이제 우리 선생님 닉네임이시죠? 네. 천운김. 원래 이제 성은 김씨 성이신가 봐요. 김용우입니다. 네, 그러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가 이게 지금 보니까 옆에서 치우쳐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하고 잠깐만요. 저기 중앙에 와 있습니까? 여기서 봤을 때 제가 안 보이니까. 네. 된 것 같은데요? 됐습니까? 그렇죠. 별탄 왼쪽, 오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요? 아니요, 오른쪽. 네. 이렇게. 예, 됐어요? 아니, 반대로 가야 되겠는데. 왼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조금 더? 괜찮아요? 대략적으로 네, 맞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자리는 이제 우리가 왜 여기 있나 이 얘기를 제가 항상 강조할 때 시작하는데요. 뚜렷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 더 내가 이제 확실하게 얻을 수 있어요. 이 시간은 이제 심성을 개발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성이라는 거는 이제 마음이죠. 마음씨 이렇게 이제 부르면 되죠. 우리말로 만약에 심성을 해석을 한다면은 그래서 뭐 맵씨, 솜씨, 마음씨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씨다. 마음이 있고 마음의 본바탕 그게 성이다. 그래서 그 마음의 본바탕을 우리가 크게 한번 열어보자. 그것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예요. 크게 열어보자. 심성 개발 이렇게 부릅니다. 네. 심성 개발 시간이고요. 마음을 크게 열어보자는 건데, 그러면 마음을 열어보자는 게 뭐냐? 마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생각과 감정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이제까지 배워온 생각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냥 공부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그 생각에서 일어나는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감정은 생각 플러스 감정의 세계를 7점이라고 얘기합니다. 7가지 감정. 7가지 감정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히노에구 에오요, 히노에락 에오요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한방에서는 조금 더 독특하게 얘기하죠. 히노 우사 비공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공경, 히노 우사 비공경.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방에서는 요 사자가 들어간다는 거, 생각할 사자. 이제 이런 걸 얘기해서 생각 플러스 감정이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이 마음을 크게 열어가지고 나만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크게 열면 여기서 이성이라는 좋은 생각이 이제 발현이 됩니다. 그것이 인의예지예요. 예. 그래서 나만의 생각에서 일으킨 나만의 감정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인의예지를 바탕으로 삶에 대한 크고 아름다운 믿음이 이제 여기서 발현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의예지신이다. 이성 플러스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면은요, 심성을 개발한다는데 나만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런 이성과 믿음이라는 큰 마음을 가지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봐야죠. 요거를 이제 보면은 7정의 마음을 했죠. 요거는 큰 마음은 이제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성, 원래의 성품.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의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게 내 위주죠.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도 나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채우고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상대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는 헤아리지를 잘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투쟁의 원인이 되고요. 싸움의 발단이 되고요. 나만 주장하니까 왜 그런지를 물어보질 않고, 이것이 바로 이제 공부하지 않고 심성개발하지 않게 되면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다툼이 많아지는 거예요. 또 화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을 잘 닦아서 크게 확장시켜 놓으면은 이제 헤아릴 줄 알고, 남의 입장도 내가 인정할 줄 알고 일단 들어보게 되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민주적인 사람이 되고 예절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성을 개발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예절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의가 없고 어디 가나 자기 주장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공부를 해서 심성 개발해서 마음을 확장해 보면은 항상 예절을 한다는 거예요. 예절이라는 것은 배려하는 마음이죠. 존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절을 지키며 살아가면 결국은 누가 이득을 얻느냐? 결국은 나 자신이 평화롭다는 거죠. 나 자신이 결국에는 인간관계도 원만해지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길을 가지 않냐 이거죠. 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심성을 우리가 개발해서 예절을 알고 내 마음의 평화를 가지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적인 우리가 이 생활에서 수양으로 정의를 해본다면은 심성 개발이 생활의 수양이에요. 그럼 두 가지를 우리가 힘쓰면 되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내떡 썰기.
이게 이제 내일 하기예요. 남의 떡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 떡을 써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서 그거에 매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결코 비방이나 원망을 하지 않는 거야. 비방하는 길. 이 두 가지로 모든 게 압축이 돼요.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감이 있어가지고요. 이것이 두 가지로 압축된 것 자체가 굉장히 참 아이러니한다 할까, 우습다 할까, 그렇잖아요. 그 인생이라는 것이 참 복잡하다는데 막상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 이거 두 가지만 지키면 된다 한다는 이 자체가 참 우습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안 돼서 항상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리고 요것만 지키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길 원하느냐 이거죠.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같아요. 어떻게 살길 원하느냐. 내가 자유롭길 원해요. 내가 행복하길 원해요. 내가 사랑하고 살길 원한다는 거죠.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은 바로 이거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내 일을 하고 최선에 맡은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의 일에 관심을 끊고 원망이나 비방하지 않고 화풀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바로 신성이 개발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본성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에 가든 맡은 바 일이 있어요. 여기도 우리 선생님들이 수련을 하시지만은 여기에 내가 맡은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대한 일이 아니라 최소한 일이 있어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안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맡은 바 일을 안 하고 그 일을 남에게 떠맡기고 또 내가 맡은 바 일을 하지 않고 바라는 것은 많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내가 이제 오늘도 보니까 조금 몸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가신 분이 있고 병원에 모시고 간 분이 있고 그래서 한 두 분이 빠졌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런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몸이 아파서 그럴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 사지가 멀쩡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툼이 되고 그리고 내가 맡으면 내 일 안 하게 되면 일단 내 마음이 괴롭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왜 괴롭냐? 우리의 그 본성이 그렇게 작동되는 거예요. 내내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정말 맡은 바 일을 하지 않으면은 바로 괴로워요. 평화를 찾을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남의 허물을 자꾸 캐는 거, 그거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또 남이 인격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뭐 다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걸 강요한다든지 그것만 안 하면은 더 이상 우리가 다툴 일이 없다는 거. 이것만 안 하게 되고 자, 이건 안 하기죠. 이건 하기예요. 해야 할 일은 냅뒀어요. 내일 하기고요. 안 해야 할 일은 화풀이 안 하기, 비방하기. 단지 이 두 가지만 실천하는데 우리의 그 생활은 엄청나게 변화합니다. 완전. 그럼 우리가 이거 다 아는 거 아니냐? 아는 거 아니에요. 모릅니다. 몰라요. 실천하지 않습니다. 예. 이걸 내가 실천하겠다고 3시간이라도 마음을 굳세게 먹고 있으면은 3시간 동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결코 내가 비방하겠다. 결코 화풀이 않겠다. 원망 이런 거 내가 않겠다. 하는 순간부터 마음의 중심이 잡히기 시작해요. 생활이 즐거워지고 그런 걸 인해 가지고 내가 진정 원하는 바의 내 생활, 내 마음의 평화, 생활의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즉, 요거는 우리의 마음 저 깊은 데서 추구하는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내가 바라는 대로 살지 않을 때 괴롭다는 거예요.
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 다라는 거예요. 맡은 바 일하기. 또 하나는 화풀이 안 하기, 비방 안 하기. 이것만 다 깨워서 생활한다면 더 이상의 수련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것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너스로 뭐 운동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를 내가 시도할 수도 있죠. 취미 생활도 가질 수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무너진다면 문제는 커지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이제 우리 그 환자분들 보고 질문도 받아보고 그러는데요. 이제 어떤 어머니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학생이에요. 지금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대학교 3학년 남자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 목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는 나가는데. 그래서 집에서 집안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뭐 설거지 정도는 한대요. 학교는 다니냐? 그러니까 학교도 다닌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어머니가 너무 바라는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쭉 이제 어머니로부터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생활하는 모습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만족은 하고 있어요. 이 만족이라는 거. 그거는 괜찮죠. 내가 지금 이 생활에서 만족한다는 거. 우리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 그 마음이 바로 병이에요. 하나는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전 정신이 없다 이거예요. 젊은인데도 20대 중반의 젊은인데도 도전에 대한 마음이 없어.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나름대로 경제력이 있고 뭐 아주 썩 잘 사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안정된 경제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파트도 한 50평 되는 데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그냥 이 집에서 살 거예요. 이 집에서 내가 뼈를 묻을 거예요.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뭐 잘 좋은 거 있는데 뭐 내가 애써 뭐하니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내 떡성이라는 건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고 가려는 정신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의존을 살겠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벌써 어머니 아버님이 보기에도 벌써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뭔가 자기 일을 찾아서 공부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건 뭐 엄마 아빠 재산이 뭐 충분하니까 난 이것만 물려받아도 된다. 딸들도 그런 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뭐 시장에 가서 뭐 컵을 사오고 뭐 이렇게 물건을 사오기도 아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정성스럽게 또 보관하고 닦고.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립에 대한 의지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도전 정신이 없고. 그래서 훌륭한 부모들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반드시 이 자녀에게 자립심을 길러준다는 얘기죠. 현실에 만족하는 건 좋은 거지만 도전하는 정신. 자립이 없다면은 일단은 재미가 없어요. 뭔가에 새롭게 도전하고 일을 기획하고 이렇게 갈 때 생활이 즐거운 거거든요. 이 공부도 일종의 도전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신성개발 도전이거든요. 내 마음의 평화를 달성하겠다. 목표가 그거예요. 심성을 개발해서 심성 개발 방법이 이런 공부인데 공부를 통해 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 다음에 이런 수양 방법을 통해서 내 생활을 즐겁게 하겠다라는 것도 도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도전은 가장 근원적인 도전이죠. 그리고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바라는 것을 이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입장 표명을 하시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너가 자립하길 원하고 대학교까지 내가 너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 끝나면 너가 집을 나가서 생활해야 된다. 그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권고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의존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부모의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여기고 있고, 누구 같으면은요, 다 부모가 내 재산을 물려주기로 딱 돼 있고, 그런데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걸 끊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어느 정도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은, 우리가 도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순간까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런 도움도 주지 말아야 된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자립하기 전까지는 도움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자립할 수 없다면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우리도 여기서 수련을 하시지만 여기서도 도움을 받잖아요.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지금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얘기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도움을 받고 자립해서 힘이 생기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가 아름다운 거죠. 반드시 도움이라는 것은 힘이 약하고 또 좌절돼 있고 어려울 때 필요한 거예요. 자립하기 전까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 그것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자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와주는 것은 그건 도움이 아니죠. 그건 피해를 주는 거예요. 손해를 준다는 거죠. 자립에 대한 이제 꺾는 거죠.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식이 젊은 자식이 능력이 있고 좀 사회를 치고 갈 수 있는데 그거를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자식이 자립해서 할 수 있는 길을 망치게 하는 거죠. 그거는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때 반드시 자립하기 전까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물물을 퍼올리기 위해서는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저도 이제 제가 초가집에서 자랐고요. 또 호롱불 제가 마지막 세대라고 제 밑에는 없어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47인데요. 그 전에 저 아래에서 초가집에 살았다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는 이제 또 이 수도 시설도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나 이제 동네에서 몇 집 정도는 우물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두레박으로 끄는 우물물도 있고 그 다음에 펌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펌프하는 물은 어떻게 합니까? 물을 뿜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그 펌프에다가 물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죠. 마중물. 물을 마중한다 이거예요. 마중물. 근데 마중물이 없으면 그 속에 있는 물을 퍼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준다는 건 마중물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중물을 주게 되면 그 마중물을 이용해서 더 큰 물을 퍼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마중물이 필요하면 내가 마중물을 얻으러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내가 그 마중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마중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거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마음이 즐거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것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내 마음을 잘 개발해서 내 뜻속의 비방 기런 수양법을 통해 가지고 즐겁게 살자는 자립하고 즐겁게 살자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이것이 쉬운 것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 결심을 했어요. 그럼 이제 공부가 끝난 거죠? 그럼 이제 공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쉬운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으로 인해서 나쁜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간해서 안 됩니다. 금방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나 비방하고 그러면서 내 감정, 안 좋은 감정 다 일으키고 그리고 비관하고 거기다가 단정을 해버려요. 내 삶은 왜 이럴까 하고 나쁜 쪽으로 몰아가요. 그러면서 나를 고랑에 처박아버려요. 그리고 계속 그 안에서 헤매고
내 안에는 나쁜 습관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볼 것인가 이런 거 자꾸 고민하고 그리고 싸우고 있고 그래서 이 습관을 떨쳐내기 위해서 자꾸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갈고 닦으려다 보니까 성인의 말씀이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항상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늘 드리지만은 항상 명심해도 또 언제나 새겨도 덜 부족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습관은 강력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 습관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도 있지만은요 나쁜 습관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못 고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혹은 중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가 좋지 않은 버릇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그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한 40년 만에 만날 수도 있고 30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습관을 아직도 못 버리고 가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렇죠. 습관을 못 버려요. 그 습관을. 그렇다면 친구가 20년, 30년간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내가 나쁜 습관이 있다면 나도 역시 그렇다고 동의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성인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내가 나쁜 습관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조차도 몰라요. 뭐 알아야지 고치지. 그죠? 모른단 말이야. 내가 뭔 습관을 가졌는지, 무슨 나쁜 습관을 가졌는지. 내가 게으른 습관, 오늘 남을 비방하는 습관, 내 일 안 하는 습관, 불평불만하는 습관,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습관화되어 있단 말이야. 습관적으로 그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습관은 그냥 고쳐지진 않는다. 절대로 그냥 고쳐지지 않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다시 인생 시작되어도 그 습관은 못 고쳐요. 그 고치는 길은 유일하게 딱 하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라는 거예요. 성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해야지만이 이 습관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는 심성개발 시간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애우고 실천하고 이런 과정을 부단히 반복해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을 그렇게 반복하면 습관이 고쳐질까요? 몇 번? 내가 이 성의 말씀을 읽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쓰고 몇 번을 하면 좀 고쳐질까요? 우리 선생님은 자기가 인정할 때까지. 인정할 때까지. 야, 대부분 인정을 안 하거든요. 야, 우리 선생님 공부가 되셔서 오셨네요. 야, 우리 그 신상개발이 바로 인정하기예요. 인정하기. 인정. 그러면은 맞습니다. 아주 명답을 하셨어요. 명답을 주신 거예요. 인정이 될 때까지 닦는 거예요. 되기까지. 이런 결심이 필요해요. 몇 번을 하는 게 없어요. 내가 타인을 인정할 줄 알고, 내가 나쁜 습관이 있으면 인정할 줄 알고, 내가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고, 내가 귀하면 남이 귀하다는 것도 인정할 줄 알고, 내 생각대로 되어진다고 고집하는 것이나 이 세상의 흐름 전체를 인정할 줄 알고, 그때까지 닦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와도 또 무너지고 와도 무너지고 그때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공부는 평생 하는 거다.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하는 거예요. 목숨이 닿는 날까지 우리가 마음을 닦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그래야지 즐거워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대학
학자들은 공자님, 주자, 태계 선생, 율곡 선생 죽을 때까지 공부하신 거예요. 태계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자기가 돌아가실 걸 알았어요. 그래서 빌려준 책을 다 갖다 보냈어요. 네. 그리고도 그 날에도 보니까 이제 돌아가시 전에 제자의 품에 기대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몇 시간 전에 난에 물을 주거라 했거든요. 물을 얘기니까 물을 제가 좀 먹고 싶네요. 난을 보니까 난이 목이 타게 보이는 거예요. 물을 주거라.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계속 닦으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닦았기 때문에 식물이 조금 보더라도 그런 거 이야기까지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얘기는 아주 위대한 스승이 되는 거죠. 인정되니까 닦는 거예요. 근데 대략 그러면 굳이 횟수로 그 습관을 벗겨서 몇 번을 닦아야 되나 보면은 정해진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굳이 애써서 억지로 말을 한다면은 1000번 닦으면 됩니다. 1000번 반복해서 읽고 닦고 하면은 습관을 넘어가요. 드디어 습관을 넘어가요. 그렇다고 그 습관을 완벽하게 넘어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습관 한 번은 제대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공부를, 좋은 말씀을 내가 귀가 따갑도록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도 여기 이제 뭐 4월 초부터 쭉 다녔지만은 여기서 계속 말씀을 드신 분들은 흰구름인지 뭐 머시기인지 거시기여서 하는 얘기 매일 똑같다. 아주 지긋지긋해. 매일 넷떡스 비방하기. 그 소리를 내가 또 듣고 있어. 지겨운 거예요. 지겹도록 들어야지 이게 드디어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조금 닦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꿈에서도요, 제가 나타나면은 비방하지 말고 내 떡설기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들립니다. 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네.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좀 닦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세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긋지긋하게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남하고 이야기할 때도 자동적으로요, 예전부터는 막 습관적으로 막 욕하고 비방하고 뭐 잘못 이야기하고 불평불만이 나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통제가 돼요. 자기도 모르게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절대 남을 비방하지 않게 해요. 설령 옛날에는 남이 잘못한 일만 보게 되면 가서 짚어대고 너 고쳐라,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하니까 남이 누가 나를 좋아합니까? 근데 그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1000번을 들으면, 아마 여기 4월부터 하신 분들은 몇백 번, 제가 1시간에 제가 몇십 번 얘기하니까 몇백 번 들게 되는 거죠. 1000번. 저도 제가 이제 예전에 쿵우를 했는데요, 우리 선생님이 실전 기술을 가르쳐 주셨어요. 항상 이렇게 주먹을 치고 받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거의 실전 쪽 막 주먹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 받아라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선생님이 직접 안 하시죠. 조를 짜요. 두 사람이 조를 짜가지고 서로 이제 주먹을 치게 하고 약속이 대련하는 거죠. 치고 받고. 그 나중에 좀 더 세게 이제 그러다가 결국에는 거의 실전적으로까지 와요. 그럼 얼굴에 쳐. 그래도 이제 약속이 돼 있으니까 막을 수 있죠. 딱 치면 딱 잡아채는 거야. 딱 잡아채고 이렇게.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싸움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싸움 자체가 싫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서워요. 저는 그 공황장애를 겪었기 때문에 싸울 줄을 몰라요. 일단 떨려가지고. 그리고 누가 큰 소리 치게 되면은 말을 못해요. 겁나서. 그래서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건 내가 선량하고 착해서 안 싸운 게 아니라 겁나서 싸운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그 대학교 때 이렇게 이제 쿵으로 운동을 했는데 제가 실전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실전을. 그 깡패들하고 지하철에서. 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들이닥치니까. 근데요, 제가 1000번을 연습하니까요,
제가 싸우고 있더라고요. 예. 5명하고. 예. 그리고 그 제압을 하고요. 이야, 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예. 그러면서도 그 안에 좀 쾌감이 있고, 이야, 그 잘못하면 그 못된 습관도 있더라고요. 싸움 쾌감이 있거든요. 예. 이 제압하고 이런 거에서 오는. 그게 제가 싸움의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로도 없었고, 그 전에도 없었고요. 예. 근데, 그게 연습을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쭉 연습하니까. 1000번 연습했죠. 1000번 더 되죠. 그러니까 보여요. 주먹이들은 보이고, 몸이 움직여요, 그냥.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들은, 항상 잘하는 선수들은 연습 벌렸거든요. 보니까 어제 그저께 장효재 선수가 저기 타결했어요. 야, 그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7월 23일 날인가 그때 그 올스타전에 저기 올드스타 저희들이 봤습니다. 올스타전. 가보셨어요? 아니 저 텔레비전. TV를 보셨죠, 그죠? 예.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올스타 대회 때,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체중이 좀 빠지고, 그 좀 몸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검사를 받아보니까 벌써 이미 위암, 폐암, 전이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까지. 그래서 불과 뭐 한 달 정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예, 그 저기 지금 삼성의 2군의 그 무슨 감독 코치인가 이렇게 그런 거 하고 계셨잖아요. 예, 2군 감독 스포츠 관심 많으시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 타격의 달인이잖아요. 3할 3푼을 친 그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타격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했느냐? 아주 열심히 연습했다. 예. 그 훌륭한 선수들은 항상 연습 벌려요. 김연아 선수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연습 벌렸잖아요.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훈련을. 그 훈련을 통해서 실전에서 얼마나 그 두렵습니까? 실전에서. 그런데 그 실전에서 연습한 힘이 나오는 거. 예.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 소리를 듣고 연습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남을 비방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도 꼭 나를 누르고 포용하고 내가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 멋진 사람이 되는 거죠. 멋있는 사람이 뭐냐? 화풀이 안 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 어디 가도 불평불만 안 하는 사람 멋있는 사람. 그리고 묵묵히 내 일을 하는 사람. 참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죠. 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연습을 통해서. 예. 저도 이제 마라톤을 좀 제가 해봤는데, 제가 좀 성이 황씨여서 그런지 그 고집이 좀 있는지요. 뭔가 좀 뭐 하면은 자꾸 이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제가 4월 달 초부터 제가 여기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희 여기 나오는 거 그렇게 쉽게 포기 안 합니다. 저 한번 시작하면 그냥 가요. 예, 마라톤 뛰잖아요. 그까지 가는 거예요. 예. 왜냐, 그렇게 해봐야지 뭐가 나중에 나와요. 알 수도 있고, 마음을 또 나눌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여기가 있는 한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한 저는 항상 옵니다. 연습을 자꾸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연습을 하게 되면은 마라톤도 뛸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예. 안 되면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제가 우리 환자분들에게도 공부를 이렇게 시키는데요. 공부에 대한 리듬을 타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선생님 말씀 열심히 들었어요. 공부 열심히 했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안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까? 그건 어떤 뜻일까요? 자세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세가 우리에게 천은 김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정확한 답을 주시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열심히 안 했거나, 그렇죠? 열심히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그 경지에 오지 않았다면은 내 머리가 나쁘거나 내가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라고 헛주장을 하는 거죠. 다 되는 거예요. 예.
열심히 안 했고 집중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성인의 말씀은 항상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 썰기하고 비방하게 하면 내 마음 평을 얻어준다.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재밌다. 생활이 느껴지고 만져지게 되는 거예요. 감성이 피어나가지고. 우리가 어린아이 때 보면은요,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도 하늘이 주신 아주 꼬맹이 아들이 있어요. 이놈이 저 애기잖아요. 저 3살 별인데 어린이 대공원 이런 데 가가지고 좀 풀어놨더니요. 그럼 물이 이제 흐르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옛날 개울물처럼 어린이 대공원에는. 그랬더니 그냥 들어오래요. 뭐 신발 벗고 집에서 신발 벗고 그래서 뭐냐 신발 하나 벗고 들어갔는데 자기가 바지를 벗어요. 바지 하나. 그리고 뭐 옷도 답답한데 벗겨달래. 그래서 벗겨줬죠. 바지 하나 가지고 노는데 바지를 들었다가 들머쳤다가 또 막 빨았다가 또 올렸다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애기를 보더니 야, 저 애기는 자기 바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연 우리는 뭐냐 이거죠. 언제부턴가 그런 행복을 잃어버렸잖아요. 작은 거. 우리는 아기들에게 어린애에게 배울 점도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토록 많은 불평, 불만 이런 게 많이 차있을 거냐 이거죠.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과연 삶을 살면서 무엇을 얻었냐 이거죠. 오히려 내가 잃지는 않았나. 이런 걸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입는 바지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무수의를 주장한 법정 스님이라든지 검소하게 살았던 율곡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왜 그렇게 필요 없냐.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야.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게 내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 욕심이 크고 바라는 많고 그러면 항상 부족하고 불평불만이라는 거예요. 주변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 친구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잘 보인다는 것은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다는 거죠. 왜 나는 불평불만하냐 이거죠. 그러면 뭐냐? 마음이 다르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비어있다는 거죠. 비어있기 때문에 작은 것에서도 충분히 행복을 느끼고 인생을 풍요롭게 살지만 나는 꽉 채워있는 거죠. 이 마음이 뭔가로 꽉 채워 있어가지고 즐길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자꾸 닫고 갈고 그래서 이 마음을 비워놔야지만이 그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때를 내가 인정하고 그 때를 한번 바꿔보자 하는 거죠. 일단 한 말씀은 좀 읽어보기로 합시다. 부천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24번이요. 한글로 읽어주세요. 군대에는 더럽기 짝이 없지만 변하여 매미가 되어 가을바람에 맑은 이슬을 마시고 썩은 푸른 빛이 없지만 개똥벌레를 키워 여름 달밤에 빛을 내게 한다. 그러므로 깨끗한 것은 언제나 더러움에서 나오고 밝은 것은 어둠으로부터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아름다운 얘기죠. 군뱅이는 더럽기 짝이 없지만 변하여 매미가 되어 가을바람에 맑은 이슬을 마시고. 지금 매미 소리가 많이 줄었죠? 지금 매미 옵니까? 지금은 비가 많이 와서 매미가 없나 봐. 얼마 전까지는 많이 돼요. 그렇죠. 지금 잠깐만. 거의 안 들리네요, 그죠? 지금은 안 돼요. 네, 제가 저기 8월
8월 달에는 보더라도 이 매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강좌가 좀 하기 힘들 정도로 길었다가 특히 말매미 이런 거, 야, 말매미는 합창하잖아요. 아시죠? 말매미 합창하게 되면 소리와 소리가 만나가지고요. 어떻게 되죠? 증폭이 돼요. 울려가지고. 예. 울립니다. 여기서 울고 여기서 울고 그러면 매미가 예. 소리와 소리가 만나가지고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증폭이 되니까 이게 3, 4, 5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을바람에 맑은 이슬 마신다고 했는데 군뱅이라는 그렇게 좀 그런 데서 기어가는 거기에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매미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썩은 푸른 빛이 없지만 개똥벌레를 키워 여름 달밤에 빛을 내게 한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반딧불 이런 것이 이제 생성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깨끗한 것은 언제나 더러움에서 나오고 밝은 것은 어둠으로부터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고 고결한 인간이 되고자만 한다면 나는 항상 고통스러워요. 내 안에는 항상 부족한 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내 안에 부족한 내가 있고 내 안에 나쁜 습관이 있고 내 안에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남에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났는데 어떻게 남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은 나에게 우리에게 못된 습관이 가질 수밖에 없는 마음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내 안에는 반드시 욕심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하고 그걸 갈고 닦고 이렇게 해서 겸허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부족함이 없다. 나는 고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만이 특별하다. 그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나도 항상 부족하고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밝은 것은 어둠으로부터 챙기는 건 아니십니다. 모든 밝은 것은 성공은 반드시 실패를 통해서 얻어지거든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실패를 통해서 내가 유연해지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기 때문에, 실패를 하지 않으면 성숙할 수 없고 유연해질 수 없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인생에 만약에 실패가 있다면은 그것을 내가 내 인생의 일부로서 인정을 하는 마음, 그때부터 나는 괴롭지 않아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좀 어려워서 이런 성인의 말씀도 있게 되는구나 라고 한다면은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무능, 나의 실수 그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네,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그래요.